문화 창조 프로젝트 열린 추억 꿈의 피라미드. 그 정상에 서기 위해 이곳에 온 10명의 도전자들. 그중 현재 남은 인원 6명.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5번째 과제. 아닌 밤중의 기습 도미노. 만 개의 도미노 피스를 이용해서 독특한 도미노 작품을 완성하십시오. 만 피스의 도미노를 성공하기 위해 장장 10시간 동안의 눈물겨운 사투가 펼쳐지는데 저보다 한이 있잖아. 귤 같은 거 어떻게 이용하냐? 귤 같은 거 쓰는 거는 이런 거 100% 안 싸지나? 저는 뜬금없이 한밤중에 새벽에 도미노 쌓고 이런 게 정말로 그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뭔가 평가 기준이 될 수가 있나요? 우선 이제 협동심. 좀 자다 일어나서 정말 하는 게 이 팀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작품이.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다양한 작품이 나올 수 있는데 얼마큼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또 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건 잘못 건드리면은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조심스럽게 위기 관리 능력도 봐야 되고요. 이게 어떤 작품인가를 발표하는 표현력, 프레젠테이션하는 능력. 또 나머지 두 사람의 의견을 조율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주는 사람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리더십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걸 까서 불꽃으로 써. 불껍질은 불꽃 모양 되게 이쁘거든요. 괜찮겠다. 니 드셔 봐. 아주 빨리 해. 시작해. 지금 시간 없어. 우리 지금 해야 돼 지금. 나 5시간밖에 없어. 어? 진짜요? 만약 한쪽 방에서 불발 상황이 발생해서 도미노가 갑자기 무너졌을 때 저희가 그것을 반대편 방에 사이렌을 울려서 알렸을 때 그분들의 반응도 여러 심사위원들이 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얘들의 그러니까 이 패기와 도전 정신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지금 시간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했는데. 한 시간. 오빠 일어나요. 아 열받아 진짜. 이제 말고 위에는 좀 줄이자. 잘라버리자. 어디가 버리자. 다 못 세우잖아. 어차피 시간 내. 이쪽 버려서 한 줄만 버릴게. 한 줄만 버릴게. 벌써고? 아니 2줄 버려야 돼. 버리려면. 이것 때문에. 아니 그럼 모양이 너무 막. 이거 이상하잖아. 딱 봤을 때 그 저 둘은 전혀 뭐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속으로 그 뜻은 바로 너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몇 분 남았다고 지금 그 짓을 하냐? 나중에 혹시 나한테 비난하지 않을까? 그때 딱 2마디 했어. 오빠 몇 시야? 괜찮아. 그게 세 마디 딱 했는데 그때 오빠가 엎어져 있었어요. 쓰러뜨려 놓고 저는 왜 엎어져 있어 이거를 빨리 일어나서 세워야지. 그래서 솔직히
영원 오빠는 뭐 진짜 뒤로 가서 한 대 패주고 싶어. 일 분 남았습니다. 정확히 1분. 1분 남았습니다. 정확히 1분. 여러분들의 작품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쿨한 열정. 불안 열정. 먼저 저희 그런 백수 생활을 표지로 표현을 했고요. 그거를 이렇게 굴린 다음에 그런 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고 우유를 먹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경제책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화장실에 처음 갔을 때처럼 그냥 꽉 막힌 기분이지만 화장실에서 또한 반대로 또 열심히 공부해서 저희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로서 이 화장실을 표현을 했고요. 예, 화장실 변기고 예, 그 뚜껑이며 해명 순서는 저희가 여기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그곳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바라는 지금 현재 이런 좀 답답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남들 다 말하는 그런 쿨한 세대로 다시 저의 열정을 거듭날 수 있는 원래 쿨이라면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저희 뜨거운 열정을 표현할 수 있으려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설정을 했고요. 이 화장실이라는 곳이 저희 현재와 그리고 저희가 동시에 바라는 미래를 모두 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화장실을 컨셉으로 이 도미노 판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가장 남고 속도 부분으로 지나서 자! 예를 들어서 지나서 풀! 여러분의 젊은 열정 젊은 열정 지나서 풀! 여러분의 젊은 열정 불안 열정 여러분의 젊은 열정 불안 열정 풀을 지금 드리면서 풀을 지금 지금 그리면서 N자를 표현했습니다. 도미노가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10시간을 지금 잠을 안 자고 기다린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아 지금 뭐죠? 그게 당연히냐? 그게 원래 구소연 양 지금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어요. 네. 만족하십니까? 감격적이죠? 네. 이번에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본 우리 윗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와, 진짜 놀랐습니다. 인정합니다. 뭐 비교해봐야 알겠지만은 만약에 저희가 진다 해도 깨끗이 승복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윗방 참가자들의 작품을 보고 있는데 예, 저희 작품의 이번 주제는 도전호의 여행입니다. 저희가 타고 출발한 우주선은 말 그대로 도전호이고요. 이제 머나먼 난관을 뚫고 우주 항해를 마쳐서 저 마지막 관문까지 이룰 겁니다. 저희 세 명이 저기에 타고 있는데요. 한 배에 탄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것들은 다 우주를 표현하기 위한 데코레이션들이었고요.
뭐 벽이나 저게 토성이나 밑에 이거는 땅콩으로 만든 은하수입니다. 저기 보면은 이상하게 생긴 해파리 같은 것은 해성입니다. 해성. 그리고 저기 디지털 시대의 CD 플레이어 달이 떠 있죠. 예. 저희의 첫 번째 시작은 물음표로 시작을 합니다. 가다가 보면 힘들어서 신용카드. 그러니까는 엄마 아빠한테 기대고 뭐 이렇게 술이나 그런 쪽에 빠져서 백수 생활을 즐기는 그런 생활에 들어가게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저희는 다시 나와서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희망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가다 보면은 저희가 공부해야 될 책, 그리고 그 취업을 위해서 요즘에 필수적인 그 핸드폰, 그리고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취업에 반드시 필요한 외모 관리,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고난의 다리를 건너서 드디어 따뜻한 가슴을 갖춘 사람, 그리고 그 안에는 성실과 약속을 담긴 반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마지막 피스가 넘어가면은 그것은 챌린지라는 단어를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이름절에 잡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름절에 기술을 남겼습니다. 오호, 자. 그러면 시작은 어느 분이 해주십니까? 시작은 이게 저희 풍선이 네. 저 빨간색, 노란색 저분 그리고 이 하얀색 우리 팀원들을 다 가르치는 풍선인데요. 네. 이 풍선이 올라간과 함께 저희 우주 여행도 함께 시작됩니다. 자, 저희와 함께 우주 여행 출발하시겠습니다. 출발! 네. 출발! 신용카드. 네. 신용카드. 신용카드. 네. 네. 자, 종이컵을 휴대폰을 지나서요. 휴대폰을 지나서요. 고난의 다리. 자, 종이컵을 휴대폰을 지나서요. 고난의 다리. 고난의 다리. 하트. 결과 만족하시면 김복인 양. 네, 최상입니다. 첫 번째 도전 기습 도미노. 이제 채점 결과가 나왔죠. 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네. 그 어떤 테스트보다도 승리했을 때 기쁨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하셨는지. 얼마나 창의적으로 그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에 의미를 부여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의사결정해서 빨리 액션으로 옮기는가.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면은 마지막 결과도 좋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 위기 관리 능력을 저는 좀 중점적으로 많이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점수를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는 윗방. 점수를 잠깐만요. 점수를 점수를 공개합니다. 271점. 271점. 와. 그럼 아랫방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아랫방이 기습 도미노에서 윗방에게 승리할 수 있을지. 자, 아랫방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공개해 주세요. 254점. 기습 도미노에서 윗방이 승리했습니다. 창의력 측면에서는 우리 아랫방이 더 점수가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좀 더 팀원끼리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조금 더 표현력,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작품 좋았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실망하기엔 이르고요. 예. 여러분들의 도전은
지금 결과로만 놓고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값진 도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숙 기간 동안 서로의 단점을 지적해주고 동료들 간의 수평 평가의 시간. 투표의 방. 꿈의 피라미드. 어느 누구도 패갈 수 없는 또 하나의 테스트. 바로 이곳 투표의 방입니다. 혹시 지금 TV를 보시는 분들은요. 아니 이혁재 얼굴이 왜 저러나? 요즘 많이 힘든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함께 여기 있는 도전자들과 함께 합숙을 하다 보니 정말 제 자신이 참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 이상 지금 어려움과 긴장과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꿋꿋이 버텨내고 계신 분들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6분의 도전자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1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합니다. 모두 끝났습니다. 문종호 씨, 결과를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김소연 양. 김소연 양. 저희 김소연 씨는 참으로 운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그 리더가 됐었던 것 같은데 아마 열심히 하셨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결과는 저희 윗방한테 지셨고 거기에 대한 총 책임은 이유야 어떻건 일단 리더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에 조직 문화가 이렇다라는 걸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기습 도미노를 11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중추적인 리더의 역할을 팀에서 했습니까? 일단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요. 네. 일단 저는 저희 팀원이랑 같이 작업을 하면서 제가 리더라고 생각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그건 팀 작업이었고 저는 아이디어를 냈을 뿐이고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것이고 결과가 뭐 열심히 했지만 나빴기 때문에 저를 리더로 지목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김소연 양 스스로는 본인이 팀 내 리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우리 박미진 양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김소연 양 나왔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누구나 최고가 되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최고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가 위에 있고 누군가 아래에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열심히 노력한 정정당당한 그런 상관계에서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자신이 주연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조연으로 만드는 건 그 조연을 되는 사람은 그 조연을 스스로가 선택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속상했어요. 하면서 함께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누군가 의견을 내면 거기에 동조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 방에는 2명밖에 없었어요. 그 의견을 내는 사람 1명이랑 제가 의견을 냈을 때는 다 잘라졌었고 그럼 나는 여기서 해야 될 역할은 동조해주는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미진이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연에 있기 위해서는 조연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거의 의식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 전에 다른 거 같은 뭐 작업할 때도 항상 그런 식으로 좀 아이디어를 내는 편이었기 때문에 의식을 못했던 거 그게 가장 후회가 컸고 리더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나쁘게 표현하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그런 일이 생기면 좋게 다른 사람 의견 잘 듣고 내 목소리도 좀 낮춰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고 많이 반성했죠. 네. 자, 김보균 양
살짝 지금 긴장돼 있는 분위기를 제가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푸는 의미에서 우리 카메라를 보고 김복윤 양의 트레이드마크 그 밝은 미소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 둘, 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 둘, 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 둘, 셋 가기도 전에 하나하고 둘 사이에 살짝 보여주셨습니다. 자, 김복윤 양의 결과를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박미진 양. 우리 김소연 양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하나, 둘, 셋! 최영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최영훈 씨. 두 분을 보면은 바둑판을 보는 거예요. 현재 지금 김소연 양 2표, 박미진 양 1표, 그리고 최영훈 씨가 2표입니다. 만약 본인이 본인의 이름을 쓸 수 없다는 우리 투표의 방의 규칙에 따라서 최영훈 씨가 박미진 양의 이름을 썼을 때는 2표씩 동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김소연 양의 이름을 썼을 때는 김소연 양이 결과적으로 최고 득표자가 되겠습니다. 5번째 투표의 방 마지막 투표 결과를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김소연 양. 이렇게 해서 투표의 방, 제 5번째 투표의 방 최종 결과 최고 득표자는 김소연 양이 됐습니다. 김소연 양 마지막 도전하시겠습니까? 자, 마지막 도전자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도전자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최영훈 씨로 하겠습니다. 최영훈 씨로 하겠습니다. 최영훈 씨로 하겠습니다. 김소연 양, 왜 최영훈 씨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최영훈 씨가 지금 거의 완봉승에 가까운 성적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항상 남자 대결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쉽지만은 않았지만 다시 돌아가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여성으로서 굴하지 않고 강자 최영훈 씨의 이름을 거론하셨습니다. 최영훈 씨, 우리 김소연 양의 도전 받아들이십니까? 받아들입니다. 자, 김소연 양과 최영훈 씨의 마지막 대결 현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황스럽죠. 의아했죠. 놀랬고 나를 뽑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다른 오빠들이 영훈 오빠랑 하기를 별로 꺼려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오빠도 한번 밟아주고 싶었고 탈락자 선발을 위한 마지막 대결 필사의 탑.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탑 쌓는 거에는 확실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또 여성 도전자가 지목을 해서 같이 대결을 펼친다. 머리만 쓴다면 네. 사실은 뭐 관계 없겠습니다만 머리도 써야 되고 체력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냥 대결하는 것은 불공정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여성한테는 남성 도우미가 필요하겠고요. 남성한테는 여성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김소연 씨를 도와주겠다, 내가 도우미가 되겠다 하시는 분 지원해 주세요. 나오세요. 이원호 씨로 하겠습니다. 이원호 씨로. 이원호 씨. 네. 윤 오빠는 평소에도
상당히 침착하고요. 네. 냉정해서 저를 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정원 씨는 들어가 주십시오. 곁에 있어 주는 것만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1대1 대결이 아니라 2대2 대결 혼성팀입니다. 내가 계단 뛰어 올라서 내려오고 내려오고. 계단이 두 개가 만들어지니까 여기도 만들어지고 여기도 만들어지고. 시간이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 금방 갈 거야. 5분이라서. 오빠 이쪽 많다. 오늘 오빠랑 밥을 먹길 바라며. 파이팅. 그래. 포기하지 마. 열심히 해야지. 잘할 수 있을 거야. 파이팅. 필사의 탑. 탑을 쏴주세요. 쏴주세요. 자, 한 개씩만 건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김소연, 이원호 씨.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특이한 방법으로 탑을 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영훈, 박미진 도전자. 기존에 계속 해왔던 방법으로 하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팀워크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죠. 김소연 씨, 이원호 씨 최대한 탑 있는 가까운 데서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조금 유리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 보니까. 그럼 이제 바람도 좀 막을 수 있겠고요. 자, 한 사람이 있을 때보다 다른 한 사람의 힘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역시 외롭지가 않잖아요. 박미진 양이 탑을 나르고 있고요. 최원 씨가 직접 그 탑을 쌓고 있고 이거는 또 이쪽은 또 반대. 예. 한 명 탈락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한 심적 부담을 안고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높게 쌓으면 나중에 또 기울어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지금. 자, 지금 시간 관리 잘해야 됩니다 이제는. 자, 위험 관리도 잘해야 되겠고요. 자, 30초 남았습니다. 자, 30초. 필사의 탑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이며 승승장구해온 최영훈. 첫 번째 성조훈, 두 번째 박건찬, 그리고 정재훈마저 그에게 패 이 피라미드를 떠난다. 이제 또 한 번의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가운데 과연 그 결과는? 남았습니다. 무리하지 마라. 오! 오! 마지막에 올라오지 말지. 됐어, 그만하자. 6, 5, 4, 3, 2. 발견이래. 그만해 주시죠. 자, 계세요. 그 상태로 그대로 계세요. 자, 동작을 멈춰 주시죠. 자, 가만히 계세요. 자, 마지막에 불안 속에 탑이. 제가 아무래도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11개 항상 싸다가 이제 저도 몰랐어요. 12개는 몰랐어요. 제가 그 당시엔 막 싸느라고. 근데 마지막에 하나 더 그러니까 올리려고 욕심을 부렸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아무래도 탈이 돼가지고 쓰러졌는데 그 떨어질 때 속으로 솔직히 좀 앞불싸. 최영훈 씨,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제 경쟁자는 영훈이밖에 없었습니다. 아, 이거 의미 있는 말입니다. 영훈이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런 멋진 표현이네요.
지금 안 돼. 야. 각 나오죠. 네. 난 허그를 해야지 무조건. 각. 아 형 울지 마. 아 눈물 나겠어. 아. 또 오빠. 갈게. 나중에 밖에서 보자. 아쉬운 게 있다면 흰 옷을 한 번이라도 입고 당당하게 분명 관문이는 아직 5개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설마 내가 못할 게 있나? 면접은 첫인상입니다. 의상은 정장 차림이 가장 무난한데요. 색상은 감청색이나 회색 계열이 좋습니다. 자, 꿈의 피라미드 6번째 관문은 심층 면접입니다. 이제 남은 5명의 도전자는 지금 대기실에서 이번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심층 면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지식을 묻거나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면접뿐만이 아니라 면접자를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면접자를 극도의 긴장 상황에 몰아 그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나 순발력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리고 평가하는 면접이 바로 심층 면접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취업에 있어서의 면접. 면접은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나요? 면접에 사실 왕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 자신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얼마나 밝은 표정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명료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5명의 도전자의 출신 학교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맞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제6관문 심층 면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씨. 예. 자, 지금까지 여러 테스트를 거쳐 왔는데 그 테스트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제가 좋아하는 동생을 먼저 떠나 보내는 게 심리적으로 매우 괴로웠었습니다. 게임 자체보다도 떠나 보내는 게 힘들었다. 예. 근데 질문은 어떤 게임이 힘들었나 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 최근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5세를 전후로 해서 임금 근로자의 퇴출이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자료는 그 OECD국의 평균보다 10년이나 빨리 비임금 노동자가 생겨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국가적인 어떤 그 대책이 굉장히 시급한데요. 문정호 씨는 어떤 국가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며 또 이러한 시기에 살면서 어떤 개인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그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갖춘다면은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가적인 대응책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인데 본인이 그것만 되거든요. 비임금 근로자의 예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비임금 근로자입니까? 정확히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의미 모르고 질문에 대답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그 정도의 용어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취업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그분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추정해서 얘기하는 게 좋습니까? 답변할 때. 알고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혀 모르는 부분에서는 솔직하게 답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모르는 것도 좀 아는 척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아까 면접관 질문하신 내용도 단어 뜻도 모르면서 마치 하는 것처럼 대답했죠.
예, 그분 인정합니다. 만약에 회사를 입사를 했는데 예. 그분의 상사가 어떤 그 기력이 아파요. 그리고 술도 많이 하고 술 주정도 심하고 그런데 그분하고 이제 계속 근무를 해야 되고 그럴 때 그분하고의 그 상사분하고 그 관계 설정을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문정호 씨하고 매일 술을 마시기를 원하고 문정호 씨는 원치 않는데 그런 상사라면 그래서 그 상간분께 정말로 헌신적으로 잘 한다면 언젠가는 그분도 저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언젠가 제 가족을 위해서 일찍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또다시 그 당일에 저에게 또 어떤 시간적인 할애를 요구를 하신다면 오늘은 정말 제가 정말 이런 아주 중요한 사정이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사정을 구하겠습니다. 직장 상사라는 이유로 본인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침범하는데도 사정을 합니까? 그럼 본인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 상관이시고 어쨌든 상호간에 트러블이 없도록 저는 최대한.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문정호 씨가 상사가 되고 상관이 됐을 때 부하 직원한테 그렇게 강요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상사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왜 그러면 거기서 참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은 순종하고 복종합니까? 실제로 아니, 현실에서는 그렇게 못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답을 하는 거 아닌가요? LG전에 들어가고 싶어서? 아닙니다. 저는 어떤 부분에서도 잘 적응을 할 수 있고 저는 항상 제가 순차적으로 어떤 직위에 올라선다면 저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문정호 씨 군대에서도 그래도 소대장까지 하고 그랬는데 너무 예스맨 아닙니까? 상사의 부당한 지시가 하더라도 따른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시사항은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업무와 관련돼서는 따를 수 있어요. 업무와 관련돼서는. 퇴근 시간 이후에 본인이 집에 가서 쉬고 있는데 전화해서 술 먹자고 나오라면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쁨 받고 싶습니다. 상세하고 착한 마음이 능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면접에 임하면서 내가 저지른 오류가 뭔가라는 것을 한번 정리해가지고 1분 이내로 답변을 좀 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솔직하다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저의 솔직한 모습을 최대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면접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첫 번부터 제가 모른다고 하면은 실제로 감점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순간적으로 제가 솔직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문정호 씨가 들어와서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말을 잘 모르는 거를 아는 것처럼 얘기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흔들린 것 같아요. 근데 후반부로 가면서 그래도 안정감을 잡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보면은 또 그런 역량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긴박한 상황에서도 억양의 높낮이가 좀 일정했다라고 좀 안정성 성실한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조림입니다. 네. 김보균 씨 평소에 잘 웃죠? 네. 환한 미소가 트레이드마크인 그녀 김보균. 과연 이번 과제에서도 그 미소가 계속될 수 있을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네, 어린이들의 이유 있는 반란 꾸러기 법정입니다. 꾸러기 법정에 함께할 대변인단을 먼저 소개해드리죠. 먼저 어머니 측 대변인입니다. 김진 씨, 김황자 씨, 김지훈 씨입니다. 이에 맞서는 어린이 측 대변인 남궁현 씨, 소희 씨, 아유미 씨. 네, 그리고 오늘 명쾌한 판결을 내려주실 재판장 소개해드리죠. 어린이 청소년 포럼 대표이신 강지원 변호사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꾸러기 법정에 도움 말씀을 주실 선생님 여러분인데요. 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 선생님 여러분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건을 양측 대변인단으로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측 대변인.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오늘 이 초등학교 5학년 남자 어린이의 그 얼굴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상당히 그 유복하게 자란 것 같지만 평생을 다해도 못할 만큼 애정결핍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간단한 사건인 것 같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동생에게 너무 차별적으로 애정이 집중된 가운데 내가 혹시 주워온 아들이 아닌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생일 파티입니다. 생일 파티를 여동생은 매해 해주면서 본인은 한 번밖에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으나 어머니의 강요된 설거지를 너무 오래 하다가 최근에 자기의 손에 생긴 물집이 주부습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심각한 성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공평하게 동생과 최소한 비슷한 사랑을 꼭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이 의료인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뭐 굳이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예, 어이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 사건은 평소 그 장손인 김주환 어린이가 본인의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아 먹고 성장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오빠답지 않은 그 어떤 그 소심함으로 동생을 시샘하고 있는 그런 어떤 철없는 사건입니다. 김주환 어린이는 단지 동생에게 자격지심을 느끼고 질투의 화신일 뿐이며 그리고 어머니는 전혀 우리 김주환 어린이를 편애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분명히 또 밝혀둘 것은 오늘 그 사건 의뢰인과 같은 불만을 갖고 있는 초등학교 어린이가 전국에 65% 정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 먼저 여러분께 밝혀드리면서 본 사건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인공 김주환 어린이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의뢰인은 어떤 점으로 봤을 때 어머니께서 이 차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요, 딱 이제 말하자면요, 첫 번째로 딱 이제 심부름을 시키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심부름, 예를 들어 무엇을 사가지고 와라, 무엇을 갖다 주고 와라, 그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요, 딱 이제 제 동생은 힘들다고, 힘이 약하다고 하면서 저한테만 꼭 시키는 것 같고요. 둘째로는 딱 이제 설거지 같은 걸 하면요, 제 동생이 미리 설거지를 하면은 시집 갈 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저한테만 막 시키고 또 이제 강제로, 예를 들면은 주환아, 엄마가 아픈데 좀 할머니 오시기 전에 빨리 좀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설거지를 시켜요. 혹시 그 장손인 건 알고 있죠? 네.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장손으로서. 장손으로서요? 예. 가족을 좀 동생을 아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부모가요, 때 이제 제가 동생을 아껴주면요, 부모도 저를 좀 아껴줘야 되잖아요. 그게 부모의 권리인데 부모의 권리를 훼손하면서까지 저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부모의 그러니까 의무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부모님의 의무. 부모님은요, 딱 이제 자식이 어디를 가면 그 멀리 가면요, 따라다니고. 안전을 위해서 함께 네, 하고. 함께 따라다니고. 그리고 밤에 늦은 거리에도 그 심부름을 시킬 때 그 자식을, 아니 부모가 혼자 가기 싫으면은 자식이라도 같이 가면 되지, 둘이 같이 가면 되지, 왜 자식을 혼자 보내는지 그것도 좀 말이 안 돼요. 많이 무서웠어요, 심부름 가면서 밤에? 나 이제 누가 저 잡혀가면 저 그날로 끝이잖아요. 주환, 그럼 반대적으로 만약에 여동생이 그 밤늦은 시간에 혼자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네, 밤에는 동생은 혼자 심부름 보내는 경우가 없다. 밤에는 그 늦은 밤에는 심부름을 보내지 않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어머니? 아니요, 밤에 심부름 보낸 적도 없고요. 심부름은 이제 주환아, 너 이것 좀 해줄래? 그러면요, 송이야, 네가 할래? 그러면 주로 송이가 하지. 쟤는 어머니, 심부름 별로 한 게 없어요. 어머니, 밤이라면 주로 몇 시를 얘기하십니까? 밤에요? 글쎄, 밤에 심부름 보는 거 뭐 가게에 간판 굵고라는 것밖에는 없는데, 그것도 엄마! 집에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예, 길이니까. 분명히 지금 전혀 내가 한 가지 다릅니다. 말해주는데 의견이 다릅니다. 엄마는 기억력이 안 좋잖아. 근데 이 기억력을 아는데 저 기억력 되게 좋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는 한 번도 지금 시킨 적이 없고 시켰더라도 주환이가 동생에게 떠넘겨서 동생이 갔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 주환이 많이 혼자 갔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주환 군이 심부름한 게 언제예요? 최근에 한 걸 한번 얘기해봐요. 최근에. 최근에요?
가장 최근에 심부름을 했던 기억. 생일 파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생일 파티를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안 해줬어요? 기억에 나는 게 몇 번 있어요? 예, 그 4학년 때요. 딱 햄버거 집에서요. 친구들 불러가지고 생일 파티는 그때 한 번 했어요. 자, 엄마한테 여기서- 해달라는 소리도 해보셨어요? 해달라고 해도 엄마는 안 해줘요. 자, 여기서 그 저희가 증거 자료를 네, 좀 더 자세하게 증거 자료가 준비가 먼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최근 들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갖고 있는 생일에 대한 레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햄버거 집에서 생일 파티라는 게 A급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집에서 케이크를 놓고 하는 것이 B급입니다. 그리고 이 X표 아무도 보살펴 주지 않는 게 C급인데요. 자, 1998년부터 2003년까지를 보시면 햄버거 집에서 2002년 한 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기억도 없고 해준 적이 없고 동생은 2번이나 햄버거 집에서 그리고 동생 이름이 송입니까? 네, 나머지는 나머지는 두 송이 그런 줄 알았어요. 똑같이 집에서 했으나 여동생 생일 때는 케이크가 나와서 B급으로 등급이 올라간 반면 본인의 생일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 김주환 군의 의뢰한 사건의 기억력을 더듬어서 만든 증거 자료입니다. 네, 김주환 군 저게 진짜 정확해요? 네. 작년 한 번밖에는 엄마가 생일 파티를 안 해줬었어요? 네. 아니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네. 우리 이제 송이 생일 때는 제가 바빠 케이크만 사줬지 막 노래 같은 건 불러준 거 없고 그 대신 얘는 아빠 생일하고 4일 차이예요. 아하. 근데도 아빠 생일 때는 떡을 안 해주고 얘 생일 때는 저희 시어머님이 손수 빚어서 손편을 만들어줬어요. 항상. 그냥 그게 더 의미가 있잖아요. 떡은 아무도 안 해주는데 쟤는 특별하게 자, 잠깐만요. 손편을 예, 해줬다. 거기까지 알겠고요. 그러면 자, 주환이 얘기해 보세요. 뭐 다른 엄마, 의견 있습니까? 그래도 떡은 해준 건 고마운데 그래도 생일 때는 생일 케이크를 해줘야지. 자, 이쯤에서 저희도 증거 자료 하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자료? 네. 네, 가져 나오시죠. 자, 지금 그 앞에 그림을 좀 쭉 가져오셨는데 저희도 증거 자료를 해왔습니다. 네. 자, 현황을 보시면요, 1998년도부터 자, 우리 송이 그 딸, 예. 주한이의 여동생인데, 자, 케이크를 선물했고 바로 떡. 케이크 떡, 햄버거 갖고 2003년도는 사실 월드컵 이후에 굉장히 저희가 좀 조한이에게 선물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 보십시오. 떡만 했다 그랬는데 이 떡에 들어간 정성이나 노력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있긴 하지만요. 떡이 더 비싼 건 알고 있습니까? 비싸긴 하지만요. 자, 보십시오. 요 케이크 위에 빛나는 게 뭡니까? 초죠? 네. 요 초가 없는 거 외에는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떡이 더 비싸고 더 영양가가 있고 그리고 이게 더 정성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도 애들한테는 생일 케이크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케이크 아니었나 그거? 네. 떡케이크.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두 가지 증거 자료를 제가 볼 때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어머니 측이나 어린이 측 그 동생이 받았다고 하는 건 똑같은 반면에 여기 못 받았다고 되어 있던 그 X표에 이제 떡이 대신 놓여 있는 것뿐인데 분명히 주한이는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후 한 번 부는 또 생일 축하하면서 노래 한번 듣는 함께 부르는 그걸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네. 이렇게 시각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진짜 손편 만드는 거 힘들어요. 밥맛이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거 엄마, 이미 그거 엄마가 만들자고 한 게 아니라 할머니가 만들자고 한 거 아니야? 같이 만들었죠. 지금 저쪽 어머니 측 대변인과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초점이 지금 벗어나고 있는데요. 정리를 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주한 어린이는 엄마가 미워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죠? 네. 엄마가 제일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엄마가 저한테 칭찬해주고요. 나 이제 사랑으로 감싸줄 때가 제일 좋은데요. 동생하고 차별할 때가 제일 싫어요. 바로 이겁니다. 동생하고 울지 말고. 차별할 때가 제일 싫다. 근데 동생이 같은 남동생이면 몰라도 여동생인데 네가 이렇게 더 해줘야지. 오빠가 돼가지고. 그리고 우리 이제 작은 애가 더 억울한 게 얘는 갖고 싶은 거는 거의 제가 다 사줬어요. 그렇지, 큰아들이. 예, 큰애니까 다 사줬는데 우리 작은 애기는 인형 하나 번번치 사주지를 못했어요. 이쯤에서요. 네네네. 저희가 증거 자료로 동생은 없고 주한이만 갖고 있는 물건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채택합니다. 가지고 들어오시죠. 예. 자, 상대적으로 부모님에게 홀대를 받고 있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우리 주한이가 자, 과연
주한이 잠깐 나오죠. 네. 선물을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게 그 부모님께서 사주신 물건이에요? 예, 이거 사줬어요. 예. 자, 이건 언제 사줬죠? 야, 이 자전거가. 자전거가 접히네요. 이게 접히는 게 비싼데. 비싼 건데. 예? 이게 언제 받은 거죠? 이거요 8살 때인가? 예. 8살 때. 이게 몇 단짜리야? 저게 자, 우리 조한군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어린이들 사이에서 최고로 갖고 싶다는 그 고가의 그 게임기. 오락기. 예. 게임기. 그리고 이게 뭐죠? 이게 MP3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 음악 듣는 취미가 있어요? 주한군? 이거요. 네. 딱 이제 엄마가 사주면요 MP3는요 딱 이제 엄마가 더 많이 써요. 아, 지금 엄마의 괴로 지금 또 그리고 지금 자 여기 보시면요 이 게임 CD 타이틀이 이게 하나에 정말 고가일 걸요. 이게 얼마 정도 하죠 하나에? 잘 모르겠어요. 5, 6만 원씩 해요. 이게 5, 6만 원에서 최고 비싼 건 10여만 원이 넘는 그런 고가의 그런 CD 타이틀입니다 이게. 예? 가끔 길거리에서 10,000원으로도 자. 팔아요. 그 진품만 쓰십시오. 진품만 쓰세요. 네. 핸드폰도 있어? 자, 이게 자 핸드폰입니다. 이거 누구 겁니까? 주한이 거예요? 이 핸드폰 누구 거죠? 뭘 자세히 봅니까 자기 거면서? 아니 뭐 좀 뭐 불리하다고 오래 보면 뭐 예, 이거 누구 겁니까? 제 거예요. 자기 거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컴퓨터 누구 겁니까? 제 거예요. 근데요 제 건데요. 네. 컴퓨터는 누구나 다 쓰잖아요. 저한테 누구나 사줬다고 갖는 딱 이제 가족 전부가 다 써요.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는요 아빠가 더 많이 써요. 그리고 주한이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족 공용이다. 이 게임도요 네. 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동생도 하고 누구나 다 하는데 왜 저한테만 그래요? 누구에게 사줬죠? 누구 쓰라고? 저한테 사준 거라고 좀 말하는데요. 네. 이거 제 동생도 쓰니까 제 동생 거라고 할 수도 있죠. 만약에 사주실 때 이걸 예. 그 동생이랑 같이 써라 이러고 사주셨어요? 네 이거 같이 쓰라고 사준 거겠죠. 자 지금 자 이거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송이가 가지고 있는 송이만이 소유를 하고 있는 물건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하나입니다. 인형. 되게 이쁘다. 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자 여기서 송이가 쓰고 있는 물건은 단 이거 하나뿐이며 자 이 물건을 주한 어린이가 갖고 놉니까? 아니요. 왜 안 갖고 놉니까? 이걸 어떻게 갖고 놀래요? 지금 저희가 네. 저희가 주시해야 할 점은요. 이 송이가 쓰는 물건은 명백히 여자 위주의 물건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주한이를 사준 물건들은 모두 남녀 공용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거 남자가 남녀 공용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송이가 자, 송이가 이걸 펴서 예? 자, 게임 타이틀 보면 요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굳이 구별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자, 전부 액션 때려 부시고 저는 그거 예? 좋아해요. 자동차에 액션 아닌 거 있는데요. 액션 아닌 거 있어요. 야구에 그러니까. 축구에 예? 자동차 자, 보십시오. 전부 액션입니다. 자, 송이가 주로 사용하는 게임 타이틀은 뭡니까? 축구는 여자들도 다 좋아하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송이가 주로 사용하는 타이틀이 어떤 겁니까? 전부 다 해요. 아 전부 다 할 줄 알아요? 네. 그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풀스텝에 들어가시죠. 네, 들어가세요. 혹시 주한 군은 단 한 번이라도 그 엄마의 사랑을 느껴본 적은 없어요? 있죠. 언제예요? 그 언제지? 가장 고마웠을 때라든지 감사했을 때. 아플 때 감싸 주시고 그럴 때가 가장 고마워요. 주한 어린이 이런 질문해서 죄송한데 5월 8일 날 어버이날이잖아요. 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요? 네. 작년까지 예전엔요 계속 카네이션을요 이제 다 달아드렸어요. 네. 근데요 딱 이제 5월 5일 날요 엄마가 선물을 안 해주니까요 저도 3일 전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해주기가 싫어요.
자, 너무 감정을 자극하는 질문은 좀 예. 자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5월 8일 예. 어버이날 어떤 걸 했냐는 그런 예. 질문이었어요. 그럼 한마디 여쭤볼게요. 보통 어린이날에 어린이들이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께. 근데 어린이날 왜 선물을 안 하셨어요? 해마다 해줬는데 올해는 안 해줬나 본데요. 아, 그래요. 그게 또 좀 맺혔군요. 맺혔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주환 어린이 수고 많았고요. 아유, 눈물이 많아요, 남자가. 네. 예. 예. 어머니 잠깐 나오시죠. 네. 어머니 오늘 곤혹스럽습니다. 아들이 그만큼 우리 장남이 장손이 생각이 깊어졌고 컸다라고 일단 좀 마음을 이렇게 좀 다독이시면서 또 이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네, 어머니 드리겠습니다. 주환이는 아무래도 장손이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그러니까 할머니로부터 굉장히 사랑과 이쁨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주한이는 어머님이 이제 한 2달 2개월서부터 데리고 잤어요. 이제 송이는 이제 제가 한 6살 때까지 데리고 자고요. 그리고 우리 주한이는 삼촌 사랑, 할머니 사랑을 참 많이 받아요. 진짜 부족함 없이 이래 아빠까지. 근데 이제 우리 송이는 우리 집은 좀 아들 위주예요. 나까지 이제 우리 송이한테 이제 정을 안 주면 가엾잖아요. 그렇잖아도 이제 몸이 별로 이렇게 이제 아기 때는 약하고 그랬었는데, 네? 주한이하고 송이하고 차별한 적은 없어요. 다 항상 똑같지. 그리고 저는 항상 송이가 그래도 이쁘다 싶어도 뭐를 생각하면 주한이 먼저 생각하지. 절대 아이고 이거는 이쁘니까 우리 송이 먼저 사줘야지. 그렇게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보기에도 어머니 입장이라면은 주한이 큰아들이고 또 첫 번째 아들이 그래서 모든 정성을 다 쏟았을 것 같은데 기대가 그리고 솔직히 쟤한테. 그랬어요. 그런데 주한이 혼자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 남들이 들으면 배부른 소리밖에 안 들려요. 저한테는. 제가 그리고 송이한테 강력받은 데가 이제 여름에 이제 한참 바쁘잖아요. 왜 가수언니 배봉장 이제 마지막 끝날 날 하다 바빠갖고 이제 설거지 우리는 이제 일꾼 이제 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설거지가 이렇게 쌓였는데 네. 저희 막내가 그걸 다 해줬어요. 송이가? 얼마나 감격해서 제가 울음을 다 터뜨렸어. 송이가? 네,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할 때는 왜 안 울었어? 제가 저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요거는 어머니도 실수하신 거예요. 그때는 네. 이거는 내가 시켜서 해준 거고 잘바적으로 엄마를 위해서 해준 게 아니고 송이는 아무 생각 없이 배밭에서 딱 이제 끝나고 왔는데 다 해놨는데 어떤 엄마 그걸 보고 진짜 이따만한 설거지인데 그 딸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빠가 아우 너 하지 말아라. 어? 왜 이거 했냐 근데 그래도 하니까 해주니까 되게 좋던데요. 나도 이 자리 여기. 아까 송이가 저절로 설거지했을 때 딱 울었댔잖아. 그럼 내가 저절로 열심히 공부해서 상장 타오면 왜 그때는 안 울어줘? 그거 엄마가 시킨 게 아니잖아. 그때는 왜 안 울으셨어요? 그때 이제 엄마가 밤에 이불 쓰고 혼자서 울었을 거예요. 엄마가 아들 앞에서 눈물 안 보이려고.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울었다 그러세요. 울었다 그러세요. 아니요, 그것도요. 네. 저도 주한이 때문에 운 적이 있어요. 감격해서. 그때가 언제 때인가 백혈병 진단을 떨어져 갖고 이제 어디 병원에서 누가요? 아기가요. 그래서 백혈병 진단이? 예, 이제 열이 하루 이제 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나는 생전 안 가던 그 뭐 보는 데까지 가서 살려보겠다고 저 엄청 울었어요. 얘 살린다고. 자식이 아프면 누구나 울잖아. 그래요. 아파서 그거 말고. 어머니, 감동해서. 저 비유가 틀렸어요. 감동해서. 이건 아파서 진짜. 감동할 때요. 저 울었어요. 이 물질적인 것보다 어머니의 눈물 그걸 원했던 거예요. 눈물하고 촛불을 원하네. 알겠어요. 자, 10명의 어린이가 변함없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할게요. 김주환 어린이의 의견이 옳다, 맞다. 손 들어주세요. 5명. 그렇지 않다도 5명이죠? 그렇지 않다. 예, 맞습니다.
저는 동준이 어머니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읽은 책 중에 나는 싹이 대장의 형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책을 읽어서 저도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되었거든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부모님께서는 오빠나 동생 똑같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자식일 것 같아요. 네, 저는 주한이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집에서요 그런 대접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희 형아가 수험생이라서 엄마가요 형아는 주로 안 시키고 저만 시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밥을 먹고 나서 형아가 그릇을 싱크대에 갖다 놓으러 가면 네. 상용아 그릇 거기다 두고 내 할 일 해 이러고선요 저보고는요 뭐 상원아 형아 그릇까지 다 가져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럴 때는요 아휴 이럴 바엔 차라리 그 어렵다는 수능을요 제가 보고 형아가 제 역할이 됐으면 더 역할이 좋겠다. 바뀌었으면.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증인 한 사람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인은 의뢰인인 김주한 어린이와 어떤 관계입니까? 친오빠 동생이에요. 송이였군요. 엄마는 내 편이라고 느껴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네. 엄마는 누구 편이에요? 누구 편이에요? 둘 중에서. 엄마 다 사랑하지 않을까요? 엄마는 그냥 중립이다. 엄마에게 많이 심하게 맞아본 적이 있어요? 아니 왜 엄마한테 울지 마요. 울지 마요. 이거 뭡니까 지금? 예? 지금 여동생이 울잖아요. 예? 지금 뭐 야단치는 자리 아니에요? 지금 뭐. 예? 할 말이 없으니까 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주한군 이때까지 실컷 울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할 말이 할 말이 없어서 운 거야? 없어서 운 거예요. 예, 할 말이 없었어. 예. 울지 마, 울지 마. 그럼. 눈이 커서. 아니, 어떻게 속눈썹이 길까 예쁘게. 아유, 남들은 그냥 두 개씩 달고 밤에 그래도 그냥. 심부름을 가. 아유, 진짜. 아유, 울지 마. 네. 오빠에게 오빠, 진짜 그건 오빠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건 아니야. 그거를 한마디만 좀 해주시겠어요? 심부름이라든지 뭐 설거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오빠, 설거지는 엄마가 오빠한테 더 많이 시키지만 내가 더 많이 하진 않을까? 그래도 설거지라도 해도 그래도 심부름은 왜 나한테 시켜? 너한테 위험한 거 한 개도 안 시키고. 그래도 심부름은 오빠한테 엄마가 더 많이 시키지만 오빠가 나한테 떠밀어서 내가 더 많이 하진 않을까? 그래도 위험한 거는 뭐 어디 가서 사와라. 그런 거는 거의 다 내가 했잖아. 그럼 밤이잖아. 밤이라도 밤이 더 위험하지 않냐? 밤이 뭐가 위험할까? 혹시 내가 막내이기 때문에 내가 여동생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게 오빠만 계속 자기만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도 손해보는 게 많다. 개인적으로 나도 이 점은 정말 내가 말을 안 할 뿐이지 나도 화가 난다.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할머니가 오빠를 저보다 더 사랑해요. 어떤 점에서요? 만약에요, 제가요 오빠보다 뭘 더 많이 먹으면요, 할머니 그만 먹으라 그래요. 오빠도 주라고. 왜 너만 혼자 먹냐고 그러면서. 뭐 먹을 때 그래요? 그냥 아무거나. 아무거나. 뭐 이렇게 아무거나 먹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오빠가 있어서, 그래도 없는 것보다 오빠가 있어서 참 이럴 때는 좋더라. 이럴 때는 참 내가 든든하더라. 이럴 때는 언제예요? 그럴 때요? 네. 제가요 남자애들한테 별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럴 때 오빠한테 제가 이르거든요. 그러면 오빠가 걔네들을 막 혼내줘요. 그럴 때 오빠가 좋아요. 정의의 사도로 나타나서 짠, 이야. 애들 그냥 그때 애들 어떻게 해? 제가요 딱 이제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딱 오면요, 딱 이제 욕 나오고요. 일단 말로 욕 한번 던지고. 네. 그리고 왜
그런 식으로 동생을 괴롭히냐 그래요? 그냥 그렇게 혼내주고 그냥 다음부턴 그러지 마라 그러고 보내요. 그럴 때 그 기분이 어때요, 오빠로서? 불쌍하죠. 그런 감정을 느낍니까? 그 감정을 그대로 심부름으로 갖고 가보세요. 자, 유도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안 돼요. 오늘 증인으로 나와준 우리 김송이 어린이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마워요. 네, 많이 썼습니다. 이제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선생님 판정단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표 선생님, 네, 발표해 주십시오. 네. 예, 저희 교사 판정단은 7대3으로 어머님의 의견에 손을 들어준 전원적으로 뜻이 모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머님께서도 우리 주한 어린이가 아직 어린이란 관점에서 좀 더 접근해 주시고 더 작은 부분에 칭찬과 사랑의 표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종 판결을 내려주실 재판장님. 오늘 좀 힘들진 않으셨습니까? 양측 주장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꾸러기 법정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주한이는 과연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는 이렇게 판결합니다. 주한이는 절대로 주워온 아이가 아니다. 맞죠? 나아가서 오늘의 쟁점이 된 과연 차별 대우가 있었느냐 하는 점인데요. 우선 어머니는 주한이를 의도적으로 차별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머니는 주한이가 왜 나만 차별하느냐라고 오해할 만한 좀 바보 같으신 행동은 자주 한 바는 인정됩니다. 게다가 아버지까지 웬 오밤중에 떡볶이 신부름까지 시킵니까? 따라서 어머니는 앞으로 주한이의 생각이 옳든 그르든 지금 현재 슬픈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야 되고 그래서 애정 표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하도록 각별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한이는 오늘의 이 꾸러기 재판을 통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풀렸을 겁니다. 특히 오늘을 계기로 해서 어머니를 더욱더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길 바라고 특히 송이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해 보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좀 오해 아닌 오해가 풀렸어요? 네. 네. 뭐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 주한군. 엄마 지금까지 오해해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나는 엄마 사랑하는 거 알죠? 어머니도 주한이에게 끝으로 한마디. 주한아,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해. 송이하고 주한이하고 똑같이 누가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지는 않아. 항상 엄마 마음에 너네 둘이가 엄마한텐 보물이야. 고맙습니다. 멋쟁이 높은 빌딩 이 관계는 아주 어렵기도 하지만 친척보다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어요. 여자는 좀 웃어주고 팔자 웃어줘요. 그대가 뭐라 해도 나를 떠나겠다고 말을 해도 못 들은 척 할래요. 이젠 내가 싫어졌다고 하면 그대가 너무 미워질 테니까요.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댈 지금 붙잡으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 이제 헤어지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슈트갤러리 TNGT, 에드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튼튼 영어에서 기념품을, 여성 패션 장티모아, 부국증권에서 국민관광상품권을, 충북 영동대학교 부동산 서브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드립니다. 붙잡으면